6월 1일 코로나 격리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진짜 예전의 일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기분인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현재 여러 완화 조치를 시행하며 코로나 종식 선언을 앞당기고 있죠.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나 사실 코로나의 영향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아직까지도 코로나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에선 이러한 코로나의 여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한국 문화 체험을 최고로 꼽고 있다 합니다. 캐나다에 위치한 세다블의 고등학교에서는 11학년 영어 수업 시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험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외로움 등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칼린 볼머 선생은 정서적으로 소외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기간이었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감을 되찾고 건강한 삶을 경험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 취미 활동이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학교 차원에서 하루날을 잡아 수업 대신 다양한 취미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죠. 컵케이크 만들기, 네일아트, 이력서 작성, 요가, 농구, 투자, 캘리그래피, 뷰티, 음악 치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됐습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NGO나 비즈니스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모든 체험활동 중 가장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프로그램은 한국의 먹방과 K-팝 댄스였다고 합니다. 해당 체험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원래 계획된 체험 프로그램 중 한국 관련 프로그램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당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생 대표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상당수의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관련된 활동들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 경험담을 풀어놓았던 것이죠. 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해당 학교는 캐나다 한국교육원에 도움을 요청해 해당 프로그램을 기화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문화 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1교시와 2교시에는 먹방이라는 이름으로 김밥 만들기 워크숍이 진행됐고 3교시와 4교시에는 K-팝 댄스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두 워크숍은 다양한 커뮤니티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식료품점인 갤러리아에서는 김밥 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셰프님, 재료, 음료 등을, K-팝 댄스 아카데미인 드림메이커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댄서를 지원해주는 등 아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방 프로그램에선 길거리 음식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김밥 등을 직접 만들며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에 대해 공부하였으며 바나나맛 우유나 밀키스와 같은 음료도 맛볼 수 있어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먹방 워크숍에서는 한 학생이 본인의 테이블 위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참가하지 못한 아이들이 무척 부러워하는 댓글들이 쏟아졌다는 후기가 전해지고 있죠. 먹방 워크숍은 20명의 인원 제한이 있었는데 추가로 참가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계속돼 25명까지 받았지만 워크숍 진행 중에도 문을 두드리며 지금이라도 참가할 수 없는지 묻는 학생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행사 후 가장 먼저 매진된 워크숍 프로그램이 한국 워크숍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더 큰 규모로 한국 문화 체험 워크숍이 개최되면 좋겠다는 요청사항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워크숍이 의미가 있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토론토 교육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긴 했지만 이처럼 큰 규모의 고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 워크숍의 일환으로 초청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한국 문화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번 행사에선 7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워크숍이 진행되었지만 그저 취미 활동이 아닌 특정 국가의 문화 자체가 주제로 진행된 것은 한국이 유일했는데요. 평소 학교 수업에 흥미를 보이지 않던 학생들마저도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조금은 체감이 됩니다. 실제로 현재 캐나다 전반에 불어 닥친 한류의 인기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한데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한국 문화를 공부하려는 학생들로 넘쳐나고 있었죠. 그만큼 토론토 대학에서 한국학은 많은 이들이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한 학생의 경우 기초 한국어 수업이 듣고 싶어서 신청했지만 최대 인원을 초과해서 대기자 명단에 있었으며
원래 60명이 수업 정원인데 대기자만 100명이 넘어 어쩔 수 없이 1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하는데요. 이처럼 외국인들 사이에서 단순히 한류를 넘어 한국 문화 그 자체를 좋아하고 공부하려는 시도가 많아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한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좋은 문화를 배우는 젊은 외국인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지금부턴 관련 내용을 본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댓글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저의 반 친구들 거의 다 K-팝을 좋아했어요. 매번 비디오를 보고 그 춤과 노래를 따라했고 클럽을 만들기도 했어요. 정말 멋진 일이었어요. 친구들은 좋아하는 가수가 생기면 그 그룹과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 했어요. 오빠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에 한국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 거의 다가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 온 친구들이다.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에는 한류만큼 강력한 것은 없는 것 같아.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류란 정말 멋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까지 많은 콘서트가 있었지만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에도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취미 활동을 배우는 것이 아닌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유엔에서 일하는 통역가가 되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한국어를 가장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는 나에게 흥미로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먹거리부터 그들의 역사까지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고 알고 싶어진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한국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면 왜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전 캐나다에 살고 있는 동양인입니다. 한류 덕분에 현재 캐나다에서 동양인들의 이미지가 훨씬 좋아졌어요. 덕분에 동양인으로서 자부심이 샘솟습니다. 아직 한류가 캐나다에서 엄청 유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모두 흥미롭고 신선한 문화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맞는 말 같네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빠른 시기에 한류라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외국인인 내가 한국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객관적으로 한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한류는 참으로 대단해. 저도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보며 지독했던 코로나 시기를 버텼습니다. 이젠 한국으로 직접 가서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던 가수들을 직접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앞으로의 일정이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며 다음에 더욱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